네, 이어서 오늘 장은 어떻게 하면 또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지 국내 증시 전략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 먼저 뉴욕 증시 상황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우 지수는 8거래일 연속이었는데 어제 하루 얹어지면서 9거래일 연속 약세 추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어제와 달리 최고가를 경신한 흐름에서 다시 반락했습니다. 역시나 FMC 회의를 앞두고 약간은 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엇갈리게 나온 경제 지표들도 지수의 반락에 한 몫을 더했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괜찮게 나왔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늘어났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죠. 연말 소비 시즌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도 상당히 성장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반면 좀 아쉬운 건 산업 생산 지표였습니다. 석 달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소매는 괜찮지만 생산 쪽이 약간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조금 엇갈린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앞두고 있는 FOMC 결과가 뒤엎어질 정도로 크리티컬하진 않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했었던 브로드컴도 어제 하루 쉬어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는 최근 들어 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지 못했고요. 다만 테슬라나 비트코인은 급등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큰 연유 없어도 계속 정부에 대한 정권 교체의 최대 실세다라는 얘기가 인식이 이미 자리가 잡힌 영향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도 벌써 10만 8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도 어제 하루 좀 쉬어갔지만 우리 시장도 관망세가 짙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관망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나 다시금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게 하는 대목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1428원선, 9원선까지 안정을 찾았다가 다시 어제장에서는 1440원선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희가 지난 브리핑 시간에 외국인 매도 포지션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물량 자체로서 줄어들고 있고 하루 정도는 매수로 포지션 전환되는 어떤 시그널도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매도 물량 어제장에선 좀 거세게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 쪽에서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망이 짙은, 우려감이 짙은 상황 속에서도 가는 쪽은 계속 갑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되겠네요. 반도체는 시황판에 연일 올라온 게 정말 오랜만이다 할 정도로 기쁜 것 같은데 당장 내일 새벽이면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를 앞두고 있고 FMC 결과도 있고 또 BOJ까지 일본은행까지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건 어제까지 흐름만 좀 팔로우를 해봤을 때 어제 또 삼성전자의 미래전략회의, 글로벌 전략회의가 어제부로 시작이 돼서 진행 중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코멘트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이제 D램이라든지 HBM 쪽으로 장비 증설을 하지 않을까, 캐파를 늘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장비주들이 모처럼 흐름, 탄력 좋았습니다. 그밖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죠. 여느 때처럼 지난 분기처럼 마찬가지로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힘이 더해져서 양 대장 가운데서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선방하는 모습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는 참 애매하던 찰나에 다시 무언가 재료라는 것이 더해진 듯 보입니다. CDMO 쪽으로 방향을 틀기에도 생물보안법이 과연 상원에서 12월 20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인데 그 전에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고 또 한쪽으로 바이오텍을 또 보자 하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있지만 요즘 들어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도 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바이오였는데 의외로 또 비만 쪽으로 호재가 나온 겁니다.
인벤티지 랩이 주인공이었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장기 지속형 추사제 원천 어떤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이슈가 불거진 건데 이로 인해서 비만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잘 갔다기보다는 그래도 대장으로 꼽을 수 있는 블루엠텍, 삼천당 제약 이 정도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건요. 인벤티지 랩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 양대장으로 꼽히는 게 바로 펩트론인데 펩트론은 어제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아무래도 바이오텍 안에 얽혀서 그런지 이 부분 좀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는 인벤티지 랩이 이렇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유한양행이 있기 때문인데 유한양행은 어제도 존슨앤존슨발 악재 때문인지 또 그렇게 크게 힘을 내진 못해줬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해서 세세하게 비만 테마 더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을지도 힌트 얻어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시장에서 특별한 재료가 없지만 펀더멘털을 갖고 탄탄하게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섹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음식료 그리고 전력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어제장 비로소 신고가를 돌파해냈습니다. 상반기만큼의 어떤 음식료에 대한 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양식품만큼은 그 안에서 대장 노릇을 계속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전력은 진짜 신고가 머지 않았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까지 거의 고점 부근에 있는데 자, 이렇게 펀더멘털을 갖고 변동성 장세에서도 굳건히 올라갈 수 있다면 룸이 적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이밍에서 들어갈 볼만한 건지 그렇다면 두 개 가운데서 어떤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인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밖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정은 FOMC 회의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남았죠. 현지 시간으로 18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이맘때쯤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어제 오후부터 새벽에 나온 이슈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또 해봤는데요.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는 러시아입니다. 지금 러시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도죠. 모스크바의 한 대로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건데 러시아 핵 방위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2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북한군이 되겠죠. 파병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파병된 북한군 수백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FOMC나 BOJ로 인한 통화정책 관망세에 얹어져서 조금 더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방산주, 유가의 움직임도 잠시 뒤에 시간 된다면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슈도 볼까요? 엔비디아에서는 요즘 돌파구를 찾는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I M용 소형 컴퓨터인 제슨의 신제품을 출시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제슨이 이번에 처음 나온 제품은 아닙니다. 한 2010년도 초반쯤에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 고객은 B2B 기업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고객의 포지션을 확장해서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을 쓰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소형 컴퓨터를 다시 신제품으로 내놨다라는 소식도 밝혔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큰 캐시카우 역할은 아닐지라도 무언가 하나 새로운 줄기를 찾아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 이슈도 가볼까요? 자, 미국 상무부에서는 대만의 회사죠. 글로벌 웨이퍼스에도 보조금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건 마이크론도 이제 받았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뿐인 것 같네요. 자, 1월 20일자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단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급한 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는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실망감으로 돌아서는 건 아닌지 또 기우인지도 잠시 뒤에 반도체주 얘기할 때 같이 얹어서 얘기해 볼 거고요. 끝으로는 자, 일본의 자동차 대표 기업이죠. 혼다와 닛산이 이제 합병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거인 자동차들이 뭉치는 이유, 아무래도 테슬라라든지 중국의 자동차 기업의 대항마로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혼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세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또 괜찮은 건지 수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대목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출연자와 함께 시장 이야기 점검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 대표님 이렇게 오붓하게 함께하는 날도 있네요. 네, 그러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자, 저희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좀 풀어가 보고 싶은데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반도체 상승의 연속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저희가 여쭤봤을 때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장비주에 대해서는 확실히 탄력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유리기판 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었는데 네. 실제로 어제 시장이 거기에 그대로 화답을 해줬어요. 네. 뭐 대부분 똑같이 보겠죠. 이제 하이닉스가 18만 원대를 이제 복귀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어제 농담 삼아 3등 눈치 보고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3등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전망 자체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수혜를 받는 거는 아마 SK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마이크론 실적 상승의 배경은 아마 D램이나 랜드 쪽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HBM 쪽의 확산 이쪽이 아마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HBM 강자였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는 거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뭐 지금 창신 메모리라든지 중국산 저가 메모리의 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끼이는 거 아니냐, 뭐 밑에선 치고 올라오고, 그렇죠. 여전히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은 뭐 안 나오고, 비관적으로 보면 한없이 비관적이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하이테크 쪽에서 쓸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창신 메모리에서 만드는 건 그 저질품이라 사실은 별로 아직은 그닥 그렇게 위협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들 쓰겠죠. 그냥 그냥 일반 가전제품에 쓸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그쪽이 주요 매출처는 아니고 지난번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을 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그 자신감이 전혀 시장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 자신감 저는 생각보다 믿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돌파를 잘 해나가고 있는 유일한 지금 반도체 회사가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겠죠. 뭐 전략 회의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네. 회의 좀 잘 하셔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떠나서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어떤 이제 특정 기준선이 넘어가면 로스컷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자꾸 걸리는 겁니다. 지금 자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저는 삼성전자도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너무 쌉니다. 그러면 다시 반등의 계기는 오히려 4분기라든지 뭐 실적이 나오고 나면 오히려 그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 좀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5만 원대 초반 정도 뭐 한 5만 5천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놓으시면 내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그게 한 7, 8만 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네. 하이닉스는 지금 PER이 뭐 2배가 훨씬 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1배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못해도 한 뭐 1.5배까지 뭐 1.2배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리거가 어떻게 이제 나올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여전히 저는 기대해 보는 거는 HBM4 시장을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아예 그냥 색다른 사업 쪽으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파운드리를 받아낸다든지 지금 뭐 브로드컴이 난리지만 브로드컴이 받아가지고 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TSMC 아니면 삼성전자인데 TSMC에다 주고 싶은데 TSMC가 빨리 안 만들어주면 삼성전자도 뭐 콜 할 수도 있죠. 파운드리 쪽으로요? 아, 그렇죠. 파운드리는 어차피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되게 뭐 1등과 2등의 차이면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엔 TSMC도 많이 만들어봤기 때문에 올라온 것처럼 결국엔 삼성전자도 뭐 이렇게 고객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회사들이 또 지금 급한 상황에서 또 사실 에이직 반도체라는 게 설계를 해주는 거지 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패키징이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네. 최근에 브로드컴이 계속 이슈,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 그쵸. 시장이 시끌시끌한데 TSMC는 지금 주문량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밀리면 삼성전자로 파운드리 쪽으로 열어줄 수도 있다. 그러네요. 네,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오늘 새벽에도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에도 보조금을 4억 달러 주기로 확정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언급은 좀처럼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혹시나 만약을 가정해서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55,000원 선 미만에서는 충분히 뭐 베팅을 해볼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거랑 별개로. 그쵸. 뭐 그거는 이제 받건 안 받건 뭐 보조금 받아봐야 한 번밖에 마지막 받는 거죠. 근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금액이 크다라고 해봐야 사실은 삼성전자 그 매출과 비교해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물론 이제 받으면 좋죠. 뭐 주겠죠. 이제 이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줄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뭐 사실은 안 주면 좀 민주당이 나중에 우리나라 다시 정권 잡을 때 하신 소리 하기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안 줘도 그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보조금 보고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것 같으니까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안 되면 안 돼서. 반도체 매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사가는 나라는 중국 쪽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 반도체를 쓰는 최종 제품의 수요는 항상 미국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들어간 건데 네. 지금 뭐 삼성전자 들어가서 지금 파운드리 공장 지어놨는데 파운드리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뭐 짓다 말고 있죠 지금. 브로드컴만이 생명이네요. 그러니까 뭐 브로드컴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 네. 일단은 물량을 좀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조금 받으나 안 받으나 뭐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이제 후공정단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뭐 일시적인 물량 정도 그다음에 엔비디아, TSMC도 가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는 차원에서 이제 생색 내기로 들어간 거죠. 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만 하기 때문에 회사 규모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작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사이즈에 맞게 지금 적당히 투자를 해놓은 상태니까 별로 그 보조금 이슈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자.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만 받으면 이번만 받으면 트럼프 때부터는 안 줄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딱 받고 유종의 미를 쫙 거두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자, 그리고 반도체랑 관련해서 연결고리를 좀 지어보고 싶은 부분이요, 대표님. 네. 요즘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많이 곽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율주행에도 결국에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보니까 4E부터는 뭐 차량용 반도체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데 지금 3E도 안 되고 있는데 2스텝이나 멀리 보긴 좀 그렇고 뭐 소부장단도 괜찮고요. 일단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반도체가 아니고요. 그래요? 예, 그 만들기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돈이 안 돼서 안 만들어준 겁니다. 너무 싼가요, 단가가? 단가가 싼 것도 그렇지만 뭐 그 자동차 한 종류 만들면 몇 대 만들죠? 뭐 한 100만 대, 200만 대 만드나요?
1억대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칩은 사실은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로 해서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보면 다 많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시절에 보면 그 코로나 그 팬데믹 구간에서 반도체 칩 그때는 뭐 동부화 하이텍 이런 회사들까지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서 막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사실 거의 거들떠도 안 보던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보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 그 뭐 20나노가 훨씬 넘는 그게 뭐 기술이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돈이 안 돼서 안 했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외주를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쉽게 된 부족해진 거죠. 네. 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뭐 넥스트 칩이니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지만 그 회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그 현대차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자율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차량용 반도체고요. 오히려 지금 자율주행의 트렌드는 일론 머스크 뭐 하고 있죠? 엔비디아 칩 사다가 학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예. 자동차의 머리는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전송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차 자체에 들어가는 것들은 비용을 굉장히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외부에서 지금 높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에 자율주행 쪽도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으로 보자. 본업이 중요하다라는 반도체 중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바이오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뭐 CDMO도 바이오텍도 애매하던 찰나에 어제 마침 또 비만에서 새로운 호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비만 치료 좀 다시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벤티지 램만의 어떤 호재일까요? 아니면 비만 전체적으로 확장이 될까요? 일단은 어제 이슈는 인벤티지 램만의 호재죠, 사실은.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동안 워낙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다 보니까 인벤티지 랩이 불씨를 좀 지펴주니까 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인벤티지 랩 아마 오늘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허를 등록한 건데 네. 제조 기술에 관한 특허 이런 거 등록했다라고 하는데 특허는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냥 원천 기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개념이죠, 개념. 예, 특허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네. 특허는 어떤 하나의 이렇게 내가 할 거다라는 개념을 먼저 등록해 놓고 그거를 또 실현시키려면 상용화하는 데까지 또 시간은 걸리죠. 근데 이제 이런 어차피 그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겠지만 이걸 이제 어떤 회사와 같이 돈을 태워서 같은 제품화를 시키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펩트론이 지금 그래서 지금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가지고 일라이 릴리와 지금 그렇죠. 기술 평가 계약을 하고 있죠, 서로. 그러면 내 거를 여기다 얹으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벤티지 랩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가겠죠. 네. 뭐 아니면 누가 갑자기 확 사가거나 후발주자들이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건데 두 회사 모두 이거는 뭐 지금 비만 치료제가 한 번 맞으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네. 아니면 이제 뭐 경구용으로 간다, 뭐 패치용으로 간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구용 패치용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왜요?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걸 뭐 하겠습니까, 그죠?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알약 뭐 하루에 뭐 20마씩 먹어야 되고 이러면 이거 의미 없잖아요, 그죠? 부담스럽죠, 네.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뭐 한 알만 먹으면 된다, 그 정도 혁신이 아니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는 사람들이 부담 없으니까 그 정도 선이 아마 제일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회사고 지금 나머지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 뭐 한동안 뭐 경구용 한다, 패치용 한다 이렇게 말로만 한지는 않았겠지만 거의 저는 그냥 선언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개발할 거야. 네. 예, 그런 회사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펩트론도 같이 장기 지속형 관련해서 대장인데 왜 인벤티지 랩이 가는데 펩트론을 하락을 할까 싶었는데 이게 어떤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거라서 그냥 개별적인 호재로 좀 인식이 된 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인벤티지 랩이요. 유한양행이랑 사실 공동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표님? 그렇죠. 근데 유한양행이 어제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 순매수 상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존슨앤존슨발 악재가 있어서 그런지 어젠 좀 묻혀갔던데 오늘 장에서는 유한양을 좀 기대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한양행은 지금 그 안센과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네. 병용으로 폐암 치료제를 렉나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타그리소라는 약보다 효능이 뭐 비슷하거나 약간 좋아서 병용을 써보니까 갔는데 가격이 비싸죠. 타그리소보다요? 그렇죠.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네. 없고 가격을 좀 떨어뜨리려고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유한양행이 고점에서 밀린 이유는 뭐냐면 네. 타그리소가 지금 너무 건재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로열티 매출이 줄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지금 폐암 시장에서 1등은 타그리소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대안을 자꾸 찾는 건데 이게 약도 많이 먹으면 내성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암 치료제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쓰는 약들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 추이가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유한양행이 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얀센이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병용으로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얀센과 같이 어떻게 영업이 잘 되느냐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요. 인벤티지 랩은 그냥 유한양행이 투자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정도지 이 이슈로 유한양행을 끌어올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매출의 맞습니다. 확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은 여전히 바이오 안에서는 CDMO도 아직 미지수다. 바이오텍만 보자라는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그렇죠. 그건 전 맞다.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요? 물론 이제 숫자를 보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좋아하실 수 있고 에이스티팜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뭐 미국 하원 의장이 뭐 얘기해서 다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상원이 통과 안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하원 의장이 뭐 끝발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상원이 노하면 예, 그렇죠. 의미 없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 통과 안 될 걸로 보고요. 좀 있으면 이제 휴가 달고 다 가실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질 네. 거니까 너무 CDMO 관련돼서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좋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더 빠지진 않겠죠. 그동안 뭐 수주도 많이 했으니까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좀 죽이면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당장 우리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시바이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본인들이 약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량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드는 것보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캐파 차이가 그렇게 크나요? 그리고 약간 TSMC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정도예요? TSMC, 예,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금 한 40% 이상을 이제 우시에서 만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삼성이 이제 이거를 얼마나 뺏어오느냐의 문제지 우시 거를 다 줘도 못 만듭니다. 그럼 공장 지금 한 10개 줘야 돼요. 예. 뭐 론자도 있고 뭐 서로 나눠주면 예, 근데 이제 괜찮지 이게 않을까요? 우시 쪽이 생각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캐파가 크기 때문에 예. 이거를 다 뺏어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는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자, CDMO 쪽 바이오도 이래저래 여러모로 지금 점검을 마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펀더멘털 가운데서 음식료랑 전력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뭐 음식료 그렇죠. 이제는 섹터별로 다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신고가 터치를 해낸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룸은 적지만 더 갈만한 쪽을 골라달라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떤 대답 주시겠어요? 음식료는 사실은 지금 뭐 한 종목만 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삼양식품만 잘 가는 거고 농심은 네.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 좀 들려고 하는 거고. 샘표도 뭐 나오고 뭐 기관 뭐 그러니까 수급이 그쵸, 일부 이제 종목들이 예, 이게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샘표 이런 종목도 바닥에서 그냥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래도 없고 이런 종목들은 의미 없고요. 삼양식품은 예전부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온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쪽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실 때 개별 기업 단위 좋은 건지 전 섹터가 좋은 건지 봐야 되는데 지금 섹터 전체가 좋은 거는 전력기기 쪽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신규 상장한 산일전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전선주에서는 뭐 LS라든지 뭐 지금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이제 누가 사주느냐인데 사주는 시장이 결국엔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전기를 엄청 전력 설비를 바꾼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더 좋아지고 내후년까지는 갈 것 같아. 적어도 한 5, 6년 투자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한 2, 3년 투자하시면 내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 뭐 지나고 나면 아예 쳐다도 안 볼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다 끝나면 이제 의미 없죠. 네. 그럼 한 20년 동안 또 투자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한 중간 정도 왔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력은 너무나 길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에 또 정권 교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인프라 재건에 대한 부분 엮어서 괜찮다라는 답변 들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새벽에 나온 이슈들 정리하면서 오늘 장 전략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러시아 수도에서 지금 뭐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고 핵 방위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수백 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보니까 뭐 없던 이슈가 새로 생긴 건 아니지만 불길이 다시 타오른다면 시장 안 그래도 관망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또 힘을 잃고 이 매기가 다 방산 쪽으로만 집중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요, 대표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뉴스는 아직 확인이 이제 일방적인 뉴스 기사들이에요. 보통 전쟁 관련된 기사들은 네. 그런 건 확인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예민하실 필요 없고요. 일부 아마 작은 중소형 방산주들만 움직일 겁니다. 예. 그럼 시장은 시장에 오늘 별로 계속 영향은 없다. 관망세 그냥 FMC 앞두고 지금은 그냥 이어질까요? 그쵸 FMC랑 그 더 큰 빅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나야 되니까 네. 이번 주까지는 그닥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여건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조금 악재인 것 같고요. 여전히 개별 섹터별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더 모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전략은 같이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심 잘 잡아볼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